많이 피곤하죠? 피곤하지. 5교시 했는데 지금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우리 고등학도 고기도 근데 지금 선택 과목 나눠서 하잖아 이제. 근데 지금 엄매는 인원이 훨씬 많아요. 한 50명 거의 2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엄매 지금 수업하는 선생님 밑에서 이제 만났는데 엄매 듣는 애들 50명 중에 반이 다 잔대. 우와. 우리 희망이 있어. 아까 보니까 한두 명 조금 졸려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반이 자지 않았는데 아까 엄매는 50명 정도 애들 중에 반이 잔다고 선생님 막 한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엄매가 선택하는 건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표점이 같은 만점 기준이면 엄매가 1, 2점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많을 때 뭐 3, 4점도 높았던 적도 있긴 하지만 다 DB 자면 그게 원점수가 똑같았을 때 엄매가 표점이 높은 거지 다 DB 자면 원점수 너희들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좀 힘내시고 엄매 다 지금 DB 자고 있어 이 쓰레기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좀만 힘내서 한 시간 더 가봅시다. 자, 그럼 이제 거기 아까 풀었던 5페이지에 4번하고 6번 요거 이제 장문 단독이야. 장문. 그래서 이제 글은 세 개가 이제 거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 학생의 일기, 그리고 이제 기억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해서 또 A, B, C, D 있고, 역시 또 학생의 초고. 그러면 여러분 역시 어떻게 하라고? 학생의 초고가 또 5문단 돼 있어요. 1, 2, 3, 4, 5 딱 맞춰놓고 문단 번호 이제 붙여놓은 다음에 일단 이제 문제 스캔을 해야지 이제. 그래서 일단 4번 문제를 보니까 가의 기억 디귿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 이거 딱 봐도 어떤 걸 매칭시킬 거니? 자, 기억 디귿하고 그 다음에 다. 그럼 이제 당연히 다의 초고를 읽는 건 기본이죠, 물론. 이제 읽는 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선지를 이제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 풀어봤으니까 1번 자 보세요. 이제 기억을 보려. 이제 기억이 보니까 뭐야? 친구 관계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잠시 썼다가 지웠던 글이 세모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 난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억을 보려서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그러면 1문단 이제 여러분 읽어봤잖아. 1문단에서 거기 앞에 세 줄만 읽으면 디지털 노출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고려해서 니은을 보니까 거기 잊힐 권리 얘기 중간에 하면서 이제 자 학급 친구들 중에는 잊힐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왜 중요한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잊힐 권리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다 이거야. 그러면 자 2번 니은을 고려해서 잊힐 권리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아까 1번 같은 경우에 피해가 발생한 해만에 이런 문제 상황은 첫 문단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그 2문단부터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2문단 역시 보니까 잊힐 권리는 하고 개념을 얘기했고요. 자,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잖아. 이제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글에다가 뭐 예를 들어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이런 말 있지. 가령. 이 가령이 예를 들어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이 가령 이게 예를 든 거 아닌가? 가령 나오면 이건 그냥 예를 든 거야. 가령. 그래서 거기 가령 하고 이제 얘가 쭉 나와 있잖아. A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걸 사진, 동영상 등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잊힐 권리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3번 니은을 고려해서 잊힐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을 제시했는데 이걸 잘 파악해야 되는데 잊힐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이 역시 2문단 계속 뒤에 보세요. 이제 밑에 한 3줄 4줄 봐봐. 이 권리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중요란 말 나오잖아. 그치?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게 그냥 3번 선지 그대로잖아. 지금. 그래서 그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디귿을 고려해야 돼. 자, 이제 디귿을 보니까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친구도 있었다. 즉 나와 반대 의견이니까 이건 이칠 권리 나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 디귿. 자, 그래서 이제 4번 디귿을 고려해서 이칠 권리에 대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내용 쭉 읽었으면 이제 이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원래는 글은 간단하게 이제 라벨링을 좀 해놓으라고 그랬잖아 이제. 그러면 5문단이 그런 내용이었잖아. 이칠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이칠 권리의 적극적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 사실 이칠 권리와 상대된다면 뭐니? 알 권리죠. 그지? 이칠 권리와 상대되는 건 알 권리란 말이야. 그러면 알 권리를 근거로 이 이칠 권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게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래서 거기 얘기했잖아. 자, 그런데 자, 이런 걸 소개를 했어요. 5문단 앞부분에서 소개는 했지만 물론 개인의 자유와 알 권리도 중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 글쓴이의 생각은 그러나 이후에 다시 정리되잖아. 그러나 그 권리들보다 개인의 존엄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칠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찬성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요걸 봤을 때 4번 맞다는 거. 그러면 이제 뭐 정답은 5번이겠지. 1, 2, 3, 4 답안이니까. 그래서 디귿을 고려해 디지털 흔적을 삭제하는 기술의 한계로 이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만 읽어보면 이게 기술 부족으로 이칠 권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그지? 기술과 관련된 기술 부족으로 이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아예 언급이 없죠. 그지? 그래서 뭐 5번 찾는 거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나와 연결시킨 거야. 나를 활용해서 이제 다를 작성했어. 그럼 이제 학생이 수집한 자료잖아요. 자료.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거기 이제 일단 A를 보니까 전체 응답자 70%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주장에 공감했어. 그러면 이제 1번 A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해 이칠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동의하고 있다. 동의에 다른 말, 이칠 권리의 적극적 동의, 적극적 보장에 대해 동의, 적극적 보장에 대해 찬성. 5문단에 있었잖아 아까 읽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칠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찬성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 5문단에. 1번 맞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야. 자, 정답은 5번 보시면 2를 일반화요. 전문가들은 현실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 인터넷 공간이 우리 삶의 편의를 높여주는 만큼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메인 테마가 뭐야 얘가? 알 권리야 이칠 권리야? 이칠 권리죠. 근데 얘가 뜬금없이 이 글쓴이가 알 권리의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제시한 적이 없어. 다만 나와 반대되는 의견 살짝 한번 언급하고 물론 알 권리도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다시 자기 얘기하고 있어. 어딜 봐도 알 권리의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제시한 적은 당연히 없지.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화작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메인 테마 내가 이칠 권리를 주장하는데 선택지는 뭐가 나와요? 알 권리를 내가 마치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낸단 말이야. 그냥 바로 찾으면 되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봅시다. 자, 이제 요거는요. 잠깐, 이것도 잘 나오는 유형인데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서 A에 대해 반박. 즉 A는 여기 이제 이 처음에 학생이 썼던 초고의 4문단인데 당연히 이제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보겠어. 이칠 권리 강조하는 내용일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이런 당연히 읽어봤지만 그래서 이칠 권리를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걸 반박하는 거야. 그러면 알 권리와 관련한 강조를 하는 내용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까지 고려하면서 이제 적절한 걸 찾아라 이거야. 근데 이제 보기를 보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적 기록들 중에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 후보자의 디지털 흔적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거는 현실에서도 지금 많이 나와. 더군다나 이제 올해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디 이제 뭐 국회의원을 하려고 어디 당에 입당한 사람 혹은 뭐 지금 뉴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보셨을 거고 관심 없는 거로 저는 알아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도 있었어. 누구 저기 저 파란당에서 누구 영입했다가 그 사람이 원래 파란당이 좀 노인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잖아. 그런데 이 파란당이 노인들 지지를 많이 받는 입장인데 거기 이제 이번에 새로 영입한 인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진짜로 이거. 뭐라고 했냐면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늙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늙은이들 빨리빨리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이게 뭐 사석에서 약간 술자리에서 농담식으로 했겠지. 설마 그렇게 자기도 늙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야. 이게 남아 있어. 녹취록인 거 그게 영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밝혀져 갖고 그 사람이 사과하게 했는데 이게 선거가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뭐 이러다 이제 하겠지만 선거가 이제 진짜 한 두세 달 앞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놔뒀다가 파란당이 노인들의 지지를 못 받을 가능성이니까 알아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이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유권자들이 그 자질을 검증할 때 후보자의 디지털 흔적은 중요한 참고. 만약에 이런 잊힐 권리로 인해서 이런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노인 죽으라고 말했던 놈을 노인들이 뽑아주는 아이러니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보기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잘 봐 이제 이걸 적절한 걸 찾으면 오답은 어떻게 내겠니? 일단 기본적으로 오답 중에 두세 개는 자, 우리 뭘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잊힐 권리와 알 권리. 지금 A를 반박하려면 뭐를 찬성하는 내용이어야 돼? 큰 틀로. 알 권리를 찬성하는 여기 이 내용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오답 선지 중에는 뭐가? 그냥 잊힐 권리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지. 자, 1번 보세요. 사회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성을 검증한다면 개인정보를 검열의 도구로 악용하게 될 것이다. 이거 뭐예요? 이건 오히려 잊힐 권리를 찬성하는 입장이야. 그지? 알 권리에 좀 반대되는 입장이지. 이런 애는 여기서 도저히 답이 될 수 없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야. 그러면 2번 법적 장치를 통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까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은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알 권리를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잖아. 당연히 보기에 관련돼 있고 A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 맞죠? 그래서 2번 찾아줘야 되는 거야. 나머지 보면 자 5번 같은 경우에 거기 보세요.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이 통제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매체 발달에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 개인이 통제한다는 건 개인이 알아서 잊힐 권리를 행사해서 다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보기의 내용과 또 상반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죠. 알겠지? 이거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어려워할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두 세트 또 더 풀어봅시다. 또 이제 오늘 이거 하고 이제 시간 보면서 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숙제를 좀 줄 거예요. 그래서 역시 뒤에 이제 7번부터 9번 요거 역시 또 화법 반독이야 발표. 그리고 10번에서 12번 요것도 역시 이제 장문이야. 그래서 1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2번까지 풀어보시고 또 이어갑시다.
봅시다. 자, 이제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제 지문의 내용, 이제 발표 똑같고요. 이제 화제만 바뀐 거고, 뭐 문제 뭐 살짝 뭐 다름이 뭐 앞에 거랑 보이긴 하지만 뭐 아주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적응해 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거를 딱 이제 정형화 시켜놔야 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화법 단독 이 발표 문단 4개 여기는 4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읽으면서 이제 간략하게 라벨링 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보니까 화석 에너지 고갈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지금 화재 선정하게 된 이유 및 이제 화재 제시를 해줬어. 그지? 그래서 뭐 화재가 이제 제로 에너지 주택이야.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읽다 보니까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한 용어 설명해줬죠. 뭐뭐 주택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 국토교통부와 이게 이제 정부 부처잖아요. 그 다음에 땡땡 건축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즉 이제 제로 에너지에 대해서 뭐 자립도 높이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정보에 대한 출처까지 제시해줬어. 자, 왜 라벨링 하라고 그랬는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선지 1번 보니까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그치? 그대로 나오잖아 이제. 정보 출처를 1문단에서 이미 밝히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도요. 최근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재 선정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자, 최근 상황이 뭐예요? 첫째 줄부터 있던 화석 에너지 고갈,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 맞지? 그래서 이 선정하게 된 이유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문단을 보니까 이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 이게 에너지 주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옥상에 설치된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160m에도 수십 개의 관을 박아 지열을 끌어올려 에너지 만듭니다. 이제 땅속 깊은 곳 이거보다는 160m면 우리가 그려지잖아 이제 160m 정도의 거리는 그러니까 구체적 수치를 좀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화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겠어. 요거 4번에서 나와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3문단을 보니까 자 한편 제로 에너지 주택은 에너지 생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공법을 이용해 에너지를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이른바 패시브 공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역시 또 자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영상 자료 제시하는데 이제 잘 봐. 지금 보시는 실험은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창문은 아르곤 가스를 채운 삼중창으로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실내 온도가 거의 유지된다. 또 창문이 설치된 외벽이 무척 두껍다. 일반 주택보다 5배나 두껍게 설계된다. 다음 화면 또 자료 제시하면서 이뿐 아니라 이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집안의 중앙 천장에는 폐열 회수 순환 장치를 설치하여 열 손실을 줄였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했을 때 자료를 이제 2개 정도 니은 디귿을 더 제시해 주면서 이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한 뭘 얘기했어? 오로지 장점만 얘기했잖아, 그치? 장점만 얘기했잖아. 그런데 거기 이제 5번 선지를 보니까 중심 화재의 장단점을 단점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치? 장점만 얘기했단 말이야. 단점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단점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한계점도 얘기하지 않았겠지. 유용성은 뭐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있다고 보지만 한계, 단점 이런 거 제시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역시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쭉 읽으면서 각 문단에서 뭘 해주고 있는지 이런 라벨만 잘 붙여주면 그게 그대로 선지에 나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장점, 단점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5번 찾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선지 아까 마지막 4문단에서 이제 기대감 거기 자 이제 다 확인하면서
자,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문장.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대감을 언급한 거지. 그래서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이야. 학생이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잘 봐. 1번.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패널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기역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모습. 자, 기역은요. 아까 기역 지금 보시는 화면 태양광 패널 그지? 설치된 화면은 맞아. 그런데 역시 앞에 수식어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패널의 제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게 패널 설치된 화면을 보여준 건 맞지만 여기서 패널 제작 원리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패널 제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 말이 안 되죠? 자, 1번 아니고 2번. 지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역에 지열을 끌어올리는 장치를 제시하였다 그랬는데 지열과 관련된 거 이 문단에 나오는데요. 이 문단의 자료가 기역이 맞아. 그치? 근데 이거는 태양광 패널 설치한 화면인지 지열 관련해서는 뭐예요?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다고 써. 화면에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열 관련은 아예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2번도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3번. 창문 단열 효과 설명하기에 니은의 이와 관련된 실험 제시했잖아요. 거기. 단열 효과 관련된. 당연히 3번 답이죠. 자, 4번. 외벽 구조의 내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니은의 두꺼운 외벽에 그러니까 니은의 두꺼운 외벽을 보여준 건 맞아. 그지? 거기 5배 정도나. 그런데 이거는요. 자, 단열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단열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지. 외벽 구조의 내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구성이라는 단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내구성이 뭐야? 어떤 충격이나 이런 외부 조건에 견딜 수 있는 힘이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충격에 견딜 수. 그래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그 아이폰이 어떤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가 뭐 이렇게 문이 열렸나 구멍이 뚫렸었대. 근데 거기서 아이폰이 떨어졌대요. 근데 그 아이폰이 살짝 금방 가고 멀쩡해 쓸 수 있을 정도 동작이 돼. 그 하늘에서 떨어졌는데도. 와,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을 쭉쭉 빨아주는 기사가 이제 나 있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갤럭시 국뽕들이 가만히 있겠니? 바로 댓글에다가 아이 그거 무슨 풀숲 같은 데나 그지? 뭐에 떨어졌겠지. 그게 내 아이폰은 50cm에서 떨어져도 개박살 나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 이제 아이폰에 이제 만약에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이제 튼튼하다면 이게 이제 내구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내구성은 그럴 때 쓰는 말이지. 여기서는 그지 외벽의 내구성 관련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열을 잘 차단한다. 단열 효과를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5번 열 손실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디귿에 이게 폐열 회수 순환 장치를 보여준 이유가 열 손실의 다양한 원인 분석하기 위해서였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자료 관련해서도 앞에서 어떤 수식어가 놓여 있는지를 잘 보시면 뭐 오답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답을 만드는 그 출제자의 생각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작도 그럴 수 있고요, 독서, 문학 다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오답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지문의 내용과 이제 다른 거잖아. 근데 지문의 내용과 어떻게 다르게 되겠니? 완전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유사해 보이게 되는데 분명히 달라. 그 첫 번째 방법이 뭘까요? 선후 관계 뒤집기야. 본문에서는 A 먼저 B가 나중으로 돼 있는데 선택지에서는 그걸 반대로 그지? B가 먼저 A가 나중인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장 자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다른 영역에도 이제 해당이 되고 여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자, 이런 거 정말 잘 나오는 표현해야 돼요. 선택지에서 A는 B의 계기가 된다. A는 B의 계기가 된다. 그럼 이제 선택지에서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A는 B의 계기가 된다. 그러면 뭐가 먼저야? A가 먼저야? B가 먼저야? A가 먼저야? A는 B의 계기가 된다. A가 먼저죠. 이게 선물. 봐봐. 열공은 대학 합격의 계기가 된다. 그지?
열공이 먼저지 대학 합격이 먼저가 아니잖아, 그지? 열공은 대학 합격의 계기가 돼, 그지? 그래서 이런 문장 나왔을 때 A가 먼저라는 거. A가 먼저. 근데 지문에는 이제 반대로 돼 있겠지. B가 분명히 뭔가 먼저 돼 있어.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내. 그리고 무조건 틀린 거야. 그리고 이건 인과에도 해당이 돼 있지. 어떤 게 원인이냐? A와 B 중에 어떤 게 원인이냐? A가 B의 계기가 된다 그러면 B가 원인이냐 A가 원인이냐? A가 원인이지. A가,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A가 원인이라는 뜻이거든. 이 문장 자체가.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사실은 B가 원인이야. 알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거. 그래서 이런 수식어라든지 요런 이제 선후 관계 이런 거 뒤집어서 이제 오답 이제 정답이 아닌 선지 갖다 놓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여러 번 연습하면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익혀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량이 중요한 거야. 기본 학습량. 그런데 이제 문학 독서는 좀 더 많이 해야겠지. 근데 화작은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이제 아무리 쉬운 것도 분명히 화작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떤 게 있냐면 화작 공부 안 했어. 근데 수능날 봤어. 근데 만만치 않아. 그러면 구역구역 어떻게 해서 이제 받쳐서 틀리진 않았어. 근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나는 한 10분, 15분에 풀어야지 했는데 실제 보니까 25분, 30분 풀었어, 화작을. 그거 다 맞히면 뭐 할 거야? 나머지 영역에 분명히 피해가 가는데. 그지? 그래서 화작 다 맞으면 뭐해? 문학독서에서 다 틀리는데, 시간 없어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을 이제 확보하느라고 이제 어쨌든 빨리 풀려고 막 평소 내 실력보다 빨리 읽어. 그러면 이제 풀긴 풀었어. 시간엔 맞췄어. 근데 뭐야? 정답률이 개판이. 시험이 어려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거. 시간은 시간대로 썼어요. 그리고 정답률도 낮아. 이게 이제 제일 안 좋은 건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제 화작 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시험 보러 갔다가 수능 날 화들짝 놀라는 거야. 화작이 아니라 화들짝 이렇게 이제 놀라게 되는 거야. 이제 화작 그까짓 거 하고 갔다가 화들짝 놀라요. 그리고 잣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 자, 그러면 이제 9번. 이것도 쉽죠. 이것도 이제 그 반응 문제인데 청자 1번과 이제 청자 2번 여러분들 읽어보셨잖아. 청자 1번, 2번. 그러면 이제 정답 3번 너무 쉽게 나와요. 청자 2번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갖게 된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군. 얘가 지금 뭘 스스로 해결해?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지? 뭘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 정답 3번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2번 이제 장문 단독 이제 세트에서 자, 일단 요것도 이제 그 가나다가 나와 있어요. 자, 메모 있고요. 메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수집 자료야. 그 다음에 학생이 글 썼어. 역시 글은 바로 그냥 여러분들 이제 글 보자마자 무조건 문단 바로 붙여놓는 건 그냥 기본이야. 이건 이제 글이 좀 길어요. 6문단까지 있습니다. 자, 학생의 메모를 일단 먼저 보니까 왜냐면 10번 문제가 이제 가의 기억 디귿을 고려하여 가를 작성했다고 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기억, 글의 목적, 지역사회의 쟁점을 선정하여 하나의 관점을 택해 지역 주민을 설득한다. 자, 이제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예상 독자를 분석해 보니까 많은 주민들은 문화재 복원과 보존이 무엇인지 몰라. 즉 복원하고 보존은 다른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 그랬어. 우리 지역 사찰인 땡땡사에 있는 탑의 현재 상태와 복원 혹은 보존의 이유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있고요. 자, 디귿. 건축문화재 복원과 보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 중에는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경우가 있다. 요거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었을 때 이 학생은 복원을 주장하는 입장이야? 보존을 주장하는 입장이야? 응? 학생은 뭐예요? 학생은 지금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 그지? 자, 보존. 그러면 나와 상반되는 견해는 당연히 뭐야? 복원을 주장한다는 얘기겠지? 복원을 주장한다. 근데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읽으면서 실시간 미리 이제 메모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라잉. 아예 이건 이제 저 내용까지 지정해 줬으니까 이건 답 찾기가 쉬워. 첫 번째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기억을 고려해서 1문단에서 복원 보존의 개념을 설명했어. 이거는 역시 이제 여기 이제
시간상 안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은 이제 간단하게 빨리 라벨링 해놓으랬지. 그러니까 1문단 여기 내용이 뭐였어요? 복원과 보존 개념 설명한 거 맞잖아, 그지? 그래서 복원은 뭐고 보존은 뭐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니은을 고려해서 이 문단에서 우리 지역의 탑이 훼손된 정도를 제시한다. 이 문단 거기 우리 지역의 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층부 대부분 훼손돼 있다. 자, 탑이 놓여있는 집안이 복원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이런 얘기 했잖아. 자, 그 다음 3번 니은을 고려해서 이 문단에서 탑을 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언급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분명히 이제 글쓴이는 복원하자 해놓고 그들은 이를 통해 더 완전한 형태의 문화재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여기 이제 봐봐, 다른 사람들은 복원을 하자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야? 더 완전한 형태의 문화재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복원보다는 보존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3번 탑을 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물론 이건 내 주장은 아니야. 글쓴이의 주장은 아니지만 탑을 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언급한 건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장. 자, 4번 디귿을 고려해서 이제 디귿 나와 상반되는 자 4문단에서 탑의 건축 과정을 설명하며 복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한다. 물론 이제 내 입장에서는 복원보다는 보존이니까 복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문단 어디를 봐도 탑의 건축 과정을 설명하며, 탑의 건축 과정을 설명한 적이 없어. 그지? 탑의 건축 과정을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4번 당연히 답이 돼야죠. 5번 디귿을 고려해서 6문단에서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탑의 복원보다 보존이 긍정적, 즉 나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복원보다는 보존이 더 긍정적이다. 당연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5번 맞는 얘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자, 나를 활용해서 이제 자료가 역사 에세이가 있고 지역 신문이 있고 전문가 인터뷰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역시 자료를 활용해서 작성. 그러니까 자료를 먼저 활용한 거고요. 작성이 나중에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요게 두 가지 유형. 우리 자료 제시형 문제는 두 가지잖아. 이거는 뭐예요? 자료를 먼저 참고해서 이 글을 쓴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처음에 봤던 그 수능 문제는 뭐야? 초고를 작성해 놓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더 수정 보완할 것이냐, 이건 결이 좀 다른 거죠, 그지? 순서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글 먼저 자료를 활용해서 썼다 이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글 먼저 써놓고 자료를 제시해주면서 이 자료를 통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묻는 유형이 있고, 자료 문제는 크게 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쨌든 나를 활용해서 다를 작성한 거야. 그러면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 이거는 단순한 문제죠. 사실 따지고 내용 일치야. 내용 일치 거의. 자, 그래서 1번 A를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이 세워진 역사적 의미를 제시했다. 맞잖아 거기. 자, 2번 B를 근거로 하여 우리 지역 탑을 만들던 당시의 건축 재료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거기 지역신문, 그지? 거기 지역신문 내용이 뭐였어요? 그 고택을 복원했는데 원래 쓰였던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 다른 품종의 나무로 이렇게 했더니 뭐예요? 본연의 모습을 되살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도 2번 당연히 이렇게 쓴 거고, 3번 역시 B를 근거로 우리 지역 탑의 경우에 건축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복원이 어려움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C 전문가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우리 지역 탑을 이전해야 함을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새로운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우리 지역 탑을 이전해야 함을 제시하지 않았지, 여기 글 내용상. 그러니까 4번 당연히 답이 쉽게 나옵니다. 5번은 우리 지역 탑은 절 내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세워졌음을 드러냈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이것도 이제 거의 똑같은 유형이 아까 나왔던 거야. 자, 보기를 바탕으로 A에 대해 반박. A는 여기 학생의 글이야. 그러니까 학생의 글이니까 뭐를 주장하는 내용이야? 보존을 주장하는 내용이겠지. 보존. 그러면 A를 반박. 이건 뭐야?
A는 보존이니까 이거는 복원을 찬성하는 내용, 그죠? 복원을 찬성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야. 복원.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지. 복원을 찬성하는.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시고요. 건축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은 역사 교육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 지역의 탑을 복원하면 사람들은 원형에 가깝게 완성된 탑의 모습을 보면서 형태가 훼손된 탑에서 느낄 수 없었던 과거 문화적 양식이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따라서 탑을 복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당대의 역사를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1번 보니까 복원된 문화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왜곡한다. 복원된 문화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역사적 의미를 왜곡한대.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얘는 뭐야? 복원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얘는 복원을 비판하는 내용이잖아, 그지? 복원된 문화재를 체험하면 역사적 의미가 왜곡된다 이랬으니까 이건 복원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화재를 보존해서 실제 경험하도록 해야 문화재에 담긴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뭐를 지지하는 거야? 보존을 지지하는 거야. 우린 보존을 반박하고 복원을 지지해야 되는데 이건 보존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 안 되죠. 자, 3번 복원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내면화하려면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복원을 내면화하려면 보존해온 세대. 이건 두 개를 섞어서 그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해놨고요. 자, 4번도요. 과거의 문화적 양식이 문화재 복원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면 잘 봐. 문화적 양식이 문화재 복원으로 인해 개선되지 못한다. 이건 복원을 비판하는 거잖아. 그치? 복원을 비판하는 거야. 안 되죠? 5번. 문화재의 보존만이 역사교육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은 복원을 통해 완성된 형태가 주는 교육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당연히 5번이 돼야지. 그치? 어렵지 않죠?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제 화작은 대부분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그 빌런 문제들이 작년에 이제 2개가 나오고 근데 올해도 충분히 예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빨리 이 패턴을 익혀서 시간이야. 근데 이제 화작은 시간 컷도 중요하거든. 이거 한나절 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과 이제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얘기고요. 자, 이제 오늘은 뭐 한 1분 정도 나오고 여기까지 하면 되고 숙제만 많이는 안 주고 간략하게 그냥 2세트 정도. 이제 좀 넘겨서요. 16쪽 한번 보세요. 16쪽에 25번에서 27번 한 세트 이제 화법 단독. 그 다음에 28에서 30 이건 이제 장문이지. 장문 단독.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하자. 많이 말고 한 세트 정도만 풀어오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가서 수업 시간에 한두 주문 정도 푸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 집중해서 이제 풀어야 또. 그래서 한 반은 숙제로 주고 나머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좀 푸는 것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